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8.15 광복절 사면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재작년 사면된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될 경우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귀순했습니다. 서해 썰물 때 물이 빠진 틈을 타 걷거나 맨몸 수영을 해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원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결제 대행사, 즉 PG 업체들이 환불에 들어간 가운데 허위 접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주요 PG 업체가 받은 환불 요청 가운데 14%는 이번 정산 지연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그린벨트 해제로 8만 호 규모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배터리 제조사 표기 문제도 대책에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콘서트가 공연장을 겨냥한 테러 계획이 드러나 하루 전 급히 취소됐습니다. 테러 모의에 가담한 10대 청소년은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단체 IS 추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기분 좋은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누르고 여자 태권도 57kg급 결승에 진출한 김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끝난 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인 이란의 키아니 찬데를 2대 0으로 꺾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태권도가 여자 57kg급에서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메달을 확보한 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입니다. 앞서 김유진은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러중스를 4강에서 만나 라운드 점수 2대 1로 꺾고 결승에 올랐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태권도 김유진이 여자 57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다가오는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재작년 사면됐습니다. 하지만 복권되지 못해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최종적으로 복권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수석도 복권된다면 추후 정치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네, 북한 주민 한 명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귀순해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아침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 주민은 서해로 이어지는 교동도 앞 전방에 물이 빠진 틈을 타 걷거나 수영을 하며 교동도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원과 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결제 대행사, 즉 PG 업체들이 환불에 들어간 가운데 허위 접수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주요 PG 업체 A사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받은 환불 요청건 가운데 14%가 이번 정산 지연 사태와 무관했습니다. A사 측은 지난 5월에 결제해 이미 배송까지 마친 80여 건, 1억 400만 원어치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PG사들에도 2024년 이전 결제건을 취소 요청하거나 이미 환불받은 소비자가 이중으로 환불 요청을 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 전망에다 금리 인하 기대에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앞으로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합니다. 먼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배터리 제조사 표기 문제도 대책에 넣어 다음 달 초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YTN에 출연해 정책 당국자들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충전시설과 전기차 안전 문제, 소방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빈 콘서트장 주변 테러를 모의한 2명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를 추종하는 10대로 파악됐습니다. 주범은 오스트리아 국적 19세 소년으로 공연장 밖에서 흉기나 사제 폭발물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오스트리아 국가안보정보국은 밝혔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 7월부터 범행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에 IS에 대한 충성 맹세를 올렸으며 이교도는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위프트의 공연은 목요일부터 사흘간 예정돼 있었는데 범행은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감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면 복권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과 함께 심사한 끝에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 명단에 올리기로 한 겁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5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복권은 되지 않아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사면됐지만 당시 조 전 수석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복권된다면 추후 정치활동엔 마찬가지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정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도 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개입 등 각종 정치 공작을 벌여 복역하던 중 지난해 가석방돼 풀려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으로 남은 형을 면제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귀순했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물이 빠진 틈을 타 도보와 수영으로 건넜는데 북한 주민이 서해 쪽으로 귀순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북한 주민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은 이 주민이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민은 교동도 앞 전방에 물이 빠진 틈을 타 일부 구간을 걸어오다가 물이 찬 부분은 맨몸으로 수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감시 장비에 2개의 점이 포착됐다가 1개는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몇 시간 동안 추적하다가 이 주민이 남쪽으로 넘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신병을 확보한 뒤 관계기관에 인계했으며 현재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를 해서 유도를 했던 성공적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교동도는 북한과 직선 거리로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2012년 이후 4년 연속 교동도로 귀순하는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서해로 귀순해온 것은 지난해 5월 가족 9명이 귀순한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번 귀순에 따른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탈북을 막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귀순이 이루어져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박태준의 금메달에 이어 여자 57kg급에 출전한 김유진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태권도가 이 체급에서 메달을 딴 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대건 기자. 네, 이대원입니다. 네, 김유진 선수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 싸워줬죠? 네, 결승까지 정말 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태권도 여자 57kg급에 출전한 김유진의 결승 상대는 이란의 키아니 찬데였습니다. 이 선수 세계 랭킹 2위인데요. 김유진은 라운드 점수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종목 메달 획득 자체가 한국 태권도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 57kg급에서 메달을 딴 것 자체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입니다. 김유진의 큰 고비는 중국 러중수와의 4강전이었는데 2대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러중수는 두 차례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세계 선수권,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모두 우승한 세계 최강자입니다. 네, 김유진 선수 사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어렵게 진출하지 않았었나요? 네, 랭킹을 보면요. 김유진은 세계 랭킹 24위입니다. 그만큼 메달 확보에 대한 기대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진 않았습니다. 같은 대표팀인 박태준과 서건우, 이다미는 세계 랭킹 5위 안에 들어 일찌감치 올림픽 출전을 확정했지만 이들과 달리 김유진은 대한태권도협회 내부 선발전과 대륙별 선발전 등을 추가로 거쳐야 했습니다. 스스로 파리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내면서 태권도 종주국다운 결과를 얻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벌써 금메달 2개입니다. 어제 태권도 남자 58kg급 박태준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12번째 금메달을 안겼죠. 그리고 오늘 김유진이 금메달 추가했습니다. 오늘 출격하는 선수는 바로 서건우입니다. 남자 84kg급인데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된 2000년 시드니 때부터 우리 선수가 단 한 번도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다비는 여자 67kg급 초과급에 출전해서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다만 랭킹 1위인 프랑스의 로랭을 결승전까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선수들 이번 대회 대진표가 그리 좋지 않은데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까지 확실히 되찾아올 기세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원입니다. 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결제 대행사, 즉 피지 업체들이 환불에 들어갔지만 처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그런데 일부 피지사의 경우 허위 환불 요청이 많게는 14%에 달하는 등 비양심적인 행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티몬 위메프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환불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매일같이 뙤약볕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보상이 될 거다 계속 매체에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 여행 상품이나 이런 티켓 관련된 상품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요. 정부 압박에 환불 절차에 들어간 피지사들은 카드사에서 결제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티몬과 위메프에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중복 환불이나 허위 접수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피지업체 환불 조치가 본격화하면서 허위 환불 접수까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지업체 A사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환불 요청건 가운데 14%가 이번 정산지연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지난 5월에 결제해 이미 배송까지 마친 80여 건 1억 400만 원어치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24년 이전 결제건까지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이미 환불받은 소비자가 이중으로 환불 요청을 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지사들은 시간과 인력을 더 투입해가며 일일이 데이터를 비교 검증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존에 제공한 배송 증빙 데이터의 정확도가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악의적인 환불 요청들 때문에 피지사들이 취소 제외 사례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정부는 일반 상품에 한해 이번 주 안에 환불을 마친다는 방침인데 이 틈을 노린 허위 환불 요청이 피해 복구를 더욱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신규 택지가 부족한 만큼 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비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참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와 금융, 보증 지원으로 사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사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당초 계획보다 4배 많은 8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되는 종합대책에 배터리 실명제 도입 여부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이 난 메르세데스 벤츠 EQE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 뒤늦게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차 소유주조차 배터리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 수입차 브랜드와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정보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의 발표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물론이고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중국에선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차주가 직접 배터리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차의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선 일단 국토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정보 공개를 정부 방침으로 강제하는 것도 통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에 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약간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계속해 유지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있어야 되죠. 이런 가운데 전기차를 실어나르는 선박에서의 안전 기준도 강화됩니다. 해수부는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충전율을 50%로 제한하고 운항 중 배터리 충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를 여객선에 공급하는 등 진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탁구가 세계 최강 중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메달을 노리는 근대 5종 선수들은 경기 첫날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올림픽 소식 파리에서 양시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탁구는 역시 강했습니다. 신유빈 전지희가 도전한 여자 복식은 1000명 왕만이 좋아 대등한 시합을 펼쳤지만 3대1로 아쉽게 경기를 내줬고 이은혜와 전지희가 연이어 출전한 단식도 수닝사와 1000명에 잇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게임 스코어 3대0. 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
동메달 결정전을 남겨둔 만큼 선수들은 차분하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말 마지막 경기인 만큼 언니들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들 다 한 마음 돼서 메달을 꼭 딸 수 있게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클라이밍 서채현은 올림픽 2회 연속 결선 진출이라는 낭보를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치른 볼더링에서 20명 가운데 13위에 그쳤지만 자신의 주종목 리드에서 72.1점으로 4위에 올라 종합점수 8위로 결선행 막차를 탔습니다. 지난 도쿄대회 8위 성적을 뛰어넘어 내심 클라이밍 종목 첫 메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티메달을 노리는 근대우종 선수들도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간판 전웅태는 첫 종목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35경기 가운데 22승을 거두면서 전체 4위에 올랐고 함께 출전한 서창환이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회 첫날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지난 도쿄대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전웅태는 시상대 더 높은 곳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 14일째를 맞는 오늘 태권도에서는 서건우가 출격합니다. 서건우는 오후 4시 21분 남자 80kg급 16강전에서 칠레의 호아킨을 상대로 대회 첫 경기를 치릅니다. 서건우가 나서는 80kg급은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된 2000년 시드니 때부터 우리 선수가 한 번도 출전한 적 없는 취약체급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환영식이 충북 청주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에선 양궁 3과단 김우진 선수가, 대전에선 펜싱 오상욱, 박상원 선수가 지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금빛 화살을 쏘며 남자 양궁 3관왕의 금자탑을 이룬 김우진 선수. 청주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김 선수의 환영식이 충북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시청 소속인 김우진 선수는 청주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충북 양궁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88만 청주 시민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분들이랑 다 함께 저 혼자만 딴 메달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딸 수 있었던 메달을 생각합니다. 대전 출신 펜싱 2관왕 오상욱 선수와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박상원 선수의 환영식도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오 선수는 많은 사람이 환영해 줄지 몰랐다며 다음에도 좋은 성적을 내면 이처럼 많이 환영해달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진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다음 시합 때도 잘하면 꼭 이렇게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 선수도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궁 김우진 선수는 파리 올림픽에서 사용한 화살촉 3개를 청주시에 전달했고 펜싱 오상욱 선수와 박상원 선수는 펜싱 칼에 사인을 담아 대전시에 선물했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파리의 영광을 뒤로하고 4년 뒤 LA 올림픽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LA 올림픽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고요. 지금의 메달을 3개를 땄다고 해서 목표를 다 이뤄서 그거에 대해서 끝낸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상욱 선수는 지역 유명 빵집인 성심당의 인지도를 뛰어넘는 대전의 오상욱이, 박상원 선수는 좋은 성적으로 세계의 대전을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이고 제가 살아온 보금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대전에서 제 이름을 또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성심당을 뛰어넘는 오상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 이름으로 된 체육관을 만들 수 있게 더 많은 커리어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에 도전했던 골프 박인비 선수가 낙선했습니다. IOC는 파리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선수위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선자 4명 가운데 박인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베이징 때 태권도 문대성, 2016년 리우에서 탁구 유승민이 잇따라 당선돼 8년씩 활동해 왔는데 명맥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위원이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박인비가 낙선하면서 한국 국적의 IOC 위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회장 2명으로 줄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내 학교 2곳을 포함해 곳곳을 공습해 최소 40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구조당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오후 가자시티 동부에 있는 학교 2곳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15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학교 안에 꾸려진 하마스 지휘 통제소를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알브레이즈 난민촌에서 최소 15명, 인근 알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4명이 숨졌습니다. 가자시티 북부에 있는 주택도 공습을 받아 5명이 숨졌으며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도 공습으로 1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를 공격해 최대 10km 진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영상 분석을 토대로 우크라이나 장갑차가 지난 6일과 7일 국경에서 약 10km 떨어진 도로를 따라 진격하고 있으며 방어선 최소 2곳과 진지 1곳을 뚫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도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주 3개 마을을 점령하고 국경에서 8km 정도 떨어진 수드자 가스 시설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주에서 병력 660명, 차량 82대를 잃었다고 발표했고 쿠르스크 부주지사는 적군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공연을 노린 테러 계획이 적발됐습니다. 용의자는 인터넷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에 충성을 맹세한 10대였는데 이 교도는 죽여도 된다며 자살 테러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유럽을 순회하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공연이 빈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사흘간의 공연에 매일 6만 5천 명, 공연장 바깥에도 팬 3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두 취소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공연 관람객들을 겨냥한 테러를 꾸민 혐의로 19세 소년을 체포했습니다. 이 소년은 공연장 앞에서 흉기나 폭발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chemische Substanzen sichergestellt, Flüssigkeiten, Sprengvorrichtungen und technische Einrichtungen festgestellt.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 수염도 탈레반 스타일로 길렀는데 인터넷에 IS에 대한 충성 맹세를 올리고 이 교도는 죽여도 된다고 하는 등 극단주의에 세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범으로 검거된 17세 소년의 집에서도 IS와 알카에다 관련 자료가 나왔습니다. Weil der Islamische Staat, Al-Qaida wieder zurück sind, wir im Internet umfangreiche Propaganda finden, die vorwiegend von jungen Personen in Österreich konsumiert werden und die, wie man anhand dieses aktuellen Falles sieht, auch zur umfassenden Radikalisierung führen. 지난해 10월 이후 벌어진 IS 관련 테러 27건의 범인 58명 가운데 38명이 10대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공연장은 테러범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공연 취소가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밝힌 가운데 스위프트의 다음 공연이 열리는 영국 런던시는 만반의 대비를 다짐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국세청은 위메프 티몬 피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PG 사업자 등 7,600여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유통학회와 산업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연결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조 2,503억 원으로 4분기 연속 흑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내수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8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0.26%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줄어 2주 연속으로 둔화한 모습입니다. 추석 고속철도 운영사 SR이 오는 26일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합니다. 일반 예매는 28일 경부, 경전, 동해선을 시작으로 29일에는 호남, 전라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운행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별내선을 타면 경기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오는 11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등심과 불고기, 국거리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제 8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새로 발생해 지난 5월부터 누적 환자가 2,004명을 기록했으며 추정 사망자는 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외 작업장이나 논밭에서 일하다가 온열 질환에 걸린 사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남성으로 조사됐습니다. 푹푹 찌는 열대야에 가뜩이나 잠 못 드는 요즘인데 곳곳에서 전기까지 끊기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무더위와 싸우며 뜬 눈으로 날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집집마다 불은 꺼져 있고 주민들은 밖에서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어제 저녁 8시쯤 66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당황스럽고 이제 뭐 날씨는 덥지만 않고 열대야만 아니더라도 좀 참겠는데 많이 답답하죠. 계속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이제 카페 있는 데 가서 잘 쉬면서 이제 전기도 필요하니까 핸드폰 충전하기. 아파트 측은 자체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복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맨몸으로 더위와 싸웠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쯤엔 부산 연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전기가 끊겼습니다. 날도 더운데 밤 늦게까지 정전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원인을 묻기 위해 바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31층 사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냉장고는 이미 아예 엉망됐을 거고 밖에 너무 후덥지근하고 꿉꿉하고 이런데. 아파트 전기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복구가 늦어진 겁니다. 아파트 측이 오늘 오전에 다시 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주민들 불편은 날이 새도록 이어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는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신축 매입 주택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세제 혜택 등이 빠져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신축 매입을 2년 동안 11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엔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 임대 총 규모는 종전 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대책에선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신축 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공공신축 매입 11만 호 가운데 최소 5만 호를 6년 뒤엔 분양 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임대인, 임차인 등에 대해 맞춤형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과 함께 기축 임대주택도 16,000호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은 빠졌습니다. 비아파트 부분의 소형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급 물량 확대 위주의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지금보다 5조 원 더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한 빠른 입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지난해 인천 검단의 한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상판 붕괴로 이른바 순살아파트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각종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LH 전 현직 직원들끼리 특혜와 금품을 주고받는 등 정관 유착 관행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1층 주차장 상판이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상판을 지탱하던 철근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휘어져 버렸습니다. 지난해 4월 LH가 설계를 맡았으나 필수 자재인 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저희도 하루아침에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무슨 정신으로 저희가 현장을 지금 발로 뛰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분노해 계신 상태이고요. 이런 부실 공사의 이면에는 LH의 관리 감독 태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상판의 하중을 지탱하는 보호 없이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무게를 받치는 이른바 무량판 구조로 건물을 지으면서 정확한 시공 방법을 시공사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필수 자재인 전단 보강근이 도면에서 빠지거나 설치 위치가 잘못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102개 공공주택 사업지구 가운데 20%인 23곳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건축사무소가 구조설계 용역을 규정과 달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미승인 하도급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른바 전관 유착도 심각했습니다. 전 LH 직원이 재취업한 업체에는 설계상 오류를 확인했어도 벌점을 매기지 않거나 품질이 떨어져도 우수 통지서를 발급해주는 등 일처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관업체에서 받은 상품권으로 2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30여 차례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LH 직원들에 대해 인사상 문책 등을 요구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 3월 헤어진 전 연인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고 했던 부산 멍키스패너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죠. 가해자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몽키 스패너를 휘두르고 난 뒤에야 악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멍키 스패너로 내리쳐서 왼쪽 머리가 한 7cm 정도가 찢어졌고, 근데 이게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칼이 그 흉기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심장을 찔러서 피해자께서는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사건 발생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A씨는 여전히 충격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건 물론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대응이 미흡했던 걸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합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가해자가 집에 찾아와 흉기로 협박했는데도 경찰은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귀가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비밀번호 핸드폰 그냥 치고 왔던 거죠. 칼을 빼고 갑자기 제 목에 갖다 대더라고요. 나는 네 없으면 못 산다. 네 죽고 네 죽자.
더 이상 나도 살아갈 의미가 없다. 딱 이러더라고요. 범행 당일에는 경찰이 가해자 앞에서 자신과 통화하며 자신이 피해 신고한 사실을 그대로 노출해 추가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웃으면서 야, 니 또 경찰에 신고했더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냐. 그래서 니는 안 돼. 근데 다시 한번 기회는 줄게 하고 웃으면서 니네 다시 만날래? 안 만날래? 묻더라고요.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연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A씨는 공권력인 경찰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A씨는 제대로 된 보호 조치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으며 경찰이 주어진 역할을 다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정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판단을 잘못했을 때, 이 범죄 예방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경찰이 판단만 잘했더라면 결과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A씨는 교제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이 기대와 달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코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투약을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4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권 씨는 재작년 1월부터 반년 동안 수면장애가 없는 직원들을 시켜 졸피뎀 성분 수면제인 스틸녹스 17정을 3차례에 걸쳐 처방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권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권 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듯 느린 걸음으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권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 동안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정산금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는 재작년 11월 회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후크 측은 이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월 13일 6번째 재판을 열어 정산금 소송 심리를 이어갑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성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개토 행사가 김동연 경기지사와 선감학원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앞으로 유해 발굴에 본격 착수해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유해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와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내년 8월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김 지사는 추모사에서 선감학원은 권위주의 시대 관선지사 시절이지만 국가관리하에서 운영해 경기도도 가해자의 분명한 축이었다며 거듭 사과하고 DNA 감식과 신원 확인을 마쳐 어린 영혼이 편히 쉴 곳을 찾아 안식을 누리고 인간의 존엄을 되돌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 규명을 위한 방송장악 1차 청문회를 엽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태규 부위원장, 권순범 KBS 이사와 권태선 박문진 이사 등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 재개됩니다. 전공의 가운데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인턴과 레지던트 2, 3, 4년차는 16일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정부는 복귀 의사가 있는데 짧은 신청 기간과 주변 시선으로 인해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를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이나 숙박, 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제 오전 9시 기준 6,77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소비자원은 오늘까지 홈페이지에서 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접수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네, 인천시가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가 닷새 만에 재개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에 대해 수질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희망 세대를 대상으로 탁도를 비롯한 5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피해 아파트는 지금까지 전체 5개 동 가운데 2개 동 일부 라인에만 전력 공급이 재개됐고요. 현재 447세대는 여전히 단전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최근 실종자가 숨진 채 물속에서 발견되거나 피서객들이 물살에 휩쓸리는 사고가 잇따랐죠. 경찰이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수색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처음으로 사람을 찾는 경찰견들까지 투입돼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견공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윤기 흐르는 갈색 털을 가진 채취 증거견 알파. 앞발을 보트 위에 척 올리고 강물을 가르며 늠름한 눈빛으로 수면을 응시합니다. 새까만 코를 연신 킁킁거리더니 잠시 후 갑자기 뭔가를 찾아낸 듯 매섭게 짖기 시작합니다. 희미하게 풍기는 냄새만으로 탁한 물속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의 위치를 알아낸 겁니다. 옳지, 잘했어. 옳지, 철철철철. 후각 작업을 하는 개들이기 때문에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육성을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약간 예민한 작업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수중 시체라든지 아니면 매장 시체에 약간 특화되어 있고 그런 친구고요. 알파가 알려준 곳에 수중 드론이 뛰어들어 혼탁한 물속을 비추자 불쑥 사람 형상이 나타납니다. 최근 순환 사고와 실종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실전 훈련에 나선 건데 채취 증거견이 수중 수색에 동원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파는 시신에서 발생하는 부패가스를 탐지하도록 훈련된 채취 증거견입니다. 사람보다 10,000배 이상 뛰어난 후각을 가졌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실종자 17명을 찾아낼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 기대주로 꼽힙니다. 경찰은 앞으로 강력범죄와 실종자 탐색 등 각종 사건에 채취 증거견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연일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며 냉방기기 사용 시간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에어컨을 안 돌릴 수는 없고 켜면 또 전기료가 걱정인데 전기료 아끼는 에어컨 사용 방법 오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학을 맞아 집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 예준군. 연일 이어지는 폭염 탓에 공부에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땀이 너무 나가지고 공부하기 힘든데 에어컨을 온도를 낮춰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틀지 말라고 전기세 아깝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극한 폭염 속에 어떻게 에어컨을 사용해야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까? 우선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1년 이후에 나온 제품은 대부분 인버터형입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전력을 소모하도록 설계돼 장시간 켜두는 것이 유리하지만 설정 온도가 중요합니다. 희망 온도를 26도로 설정합니다. 한국전력은 이렇게 실내 적정 온도를 26도에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4도에서 26도로 2도만 높여도 에너지 소비량을 20%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닫고 파티션을 설치하는 등 냉방 공간을 줄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실에 설치가 주로 되는데 주로 13평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방문 하나를 열게 되면은 그 한 6평 정도가 공간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설치 공간이 50%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도 그에 비례해서 50%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집을 비울 때는 90분이 넘지 않으면 에어컨을 그대로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험 결과 에어컨을 껐다가 30분 외출 후 다시 켜면 전기를 5% 더 썼지만 90분부터는 전기를 아끼게 돼 90분 이상 외출 시에만 에어컨을 끄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과 서큘레이터를 함께 쓰는 것도 전기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 따르면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출 때 에어컨만 사용했을 때보다 서큘레이터를 같이 이용할 때 냉방 속도가 평균 26초 더 빨랐습니다. 또 커튼으로 해를 가리고 실외기를 그늘에 설치하거나 덮개를 활용해 평소 온도를 낮춰줘야 효율이 좋고 냉각팬과 필터가 먼지로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속형 에어컨이라면 한 번에 빨리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도록 냉방을 해주고 시간 간격을 두고 껐다 켜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모든 수역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대청호 추동과 회남 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밀리리터당 1000개를 넘어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문의 수역에 내려졌던 조류경보 관심 단계도 유지됐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조류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녹조 저감 장치를 투입하고 정수 처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의 동물 그림 연장 4번째 작품이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도난당했습니다. 뱅크시는 현지 시간 8일 런던 남부 패컴에 있는 단층 건물 옥상의 위성 안테나에 하늘을 향해 우는 늑대를 그린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인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점심 무렵 사다리를 가져온 남성 4명이 옥상에서 그림이 그려진 안테나를 떼어낸 뒤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목격자는 이들이 그림을 가져가는데 9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기습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여름철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올여름은 유난히 밤더위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열대야가 예년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한 서풍이 우리나라에 수증기를 공급하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로 1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사이 열대야 연속일수 3위 안에 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산간과 남부지방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요. 좁은 지역에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더위 속 소나기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불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열기와 소나기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와 전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말복과 광복절이 들어있는 다음 주 이후에도 계속되겠습니다. 폭염이 길게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